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며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온 아내의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가 어렸을 때 친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버지와 재혼하신 후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며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나무를 사러 가시고 오후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죠. 손은 항상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라고 느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돈 벌어서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아들이 아닌데도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죠. 아버지가 재혼하고 3년 만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포기하는 엄마는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겨우 13살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죠.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아들이 대학 간다고 자랑하셨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어머니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은 작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말이에요. 제가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번 돈으로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만난 현재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도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신다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죠. 친구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신다고 둘러대기도 했어요. 장모님은 더 심했어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죠. 교육 수준이 다르다느니, 사는 환경이 다르다느니 하면서 어머니를 깔보는 말들을 자주 하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장모님 편을 드는 경우가 더 많았죠. 어머니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상 참으셨어요. 손자인 저희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고 아내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쩌다 한번 오시면 대충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할 일이 있다며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좀 더 잘해달라고 부탁해도 자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며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라고 했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느라 몸이 아픈 것도 참고 지내시다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고 하시면서도 아내와 아이 걱정만 하셨죠. 아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리고 손자 잘 키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와 가족 걱정만 하셨어요.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정말 슬펐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빨리 장례식장으로 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친모도 아니라며 남인데 자신이 거기 왜 가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머니를 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키워줬다고 해서 친엄마가 되는 건 아니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다들 얘기해 주셨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그분이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슬펐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런 분을 제 아내라는 사람이 남이라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죠. 이제 왔냐며 힘들었겠다고 하는 정도였어요. 마치 귀찮은 일이 하나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저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원래부터 시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의 친척들도 모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교육 수준이 다르다느니, 사는 환경이 다르다느니 하면서 깔보는 투였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대단했죠. 장모님은 대학 교수 출신이셨는데 아내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아내와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키워준 분이라며 조금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충분히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할머니 얘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죠. 아내는 저에 대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교육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던 사람이 뭘 알겠냐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마치 장모님이 제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비슷한 태도였죠. 아이에게도 엄격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혼을 내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주곤 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같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냥 아이 때문에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똑같이 울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는 뭐라고 했었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제 엄마도 아닌데 제가 왜 가냐고요. 아내가 4년 전에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4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한 말이라고 친모도 아니라면서 왜 가냐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낸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친모가 아니고 장모님은 자신의 친모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결국 장모님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4년 전 아내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준 거였어요. 아내는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친정 친척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아내에게 4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그때 생각이 부족했다고 변명하며 화를 냈지만 저는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어머니를 남이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는 아내에게 저는 갑작스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다고 답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느꼈던 실망감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무시, 저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의 차이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아내도 할 말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다가 아니라고 사랑으로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 문제를 두고 조금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제가 키우기로 결정됐어요. 아내가 직접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자신은 못 키우겠다고 한 거였어요. 아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는 자신을 안 키우고 싶어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졌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2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아내는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는데 아이가 거부하는 거였어요. 왜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자신을 못 키우겠다고 자기를 버린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왜 만나고 싶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그래도 엄마라며 미워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이제서야 아이가 보고 싶은 건지 계속 연락해오는 엄마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아이가 걱정되긴 하지만 아내도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와 아이를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아내의 부탁을 저도 거절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의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고 그건 아내가 아이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테고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제일 자주 하셨던 말씀이 저를 자랑스럽다는 거였어요. 지금 저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놀거든요. 가끔 엄마가 그립다고 하기도 하지만 만나고 싶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서 배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너무 감정적이라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에 장모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존경심을 보였어요.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했죠. 장모님 말이 맞다며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장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건 아닌데 아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장모님의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를 깔보는 투였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라는 식으로 서슴없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들으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비록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키우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곤 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셨거든요. 지금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그런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비록 엄마는 없지만 아빠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